소비의 방식을 어떻게 길들이는지가 아주 중요한데 어떨 때 현타가 오냐면 쓸 때는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가 없고 최고의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반갑습니다.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의사의 500억 강남빌딩 로드맵입니다. 근데 왜 500억이라고 금액을? 이게 300억, 500억, 그리고 700억은 빼고 이제 1000억 정도가 돼야 이제 좀 다른 감정들을 느끼게 되거든. 이게 500억 정도 되면 내가 잘못될 일은 없겠다 생각하는 그 단계가 돼. 경제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일 높은 시기인 것 같아. 1000억보다 더. 300억은 오토바이고 500억은 자동차야. 1000억은 좋은 자동차. 보통의 사람들은 걸어 다니거나 뛰어 다니는데 100억이면 자전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월등하다고 어느 정도 느끼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오토바이는 얘기가 다르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 300억 정도. 근데 오토바이도 중심은 잡아야 돼. 자동차는 중심 안 잡고 음악도 듣고 에어컨도 틀고 히터도 틀고 3명을 태워도 되고, 오토바이는 태워야 1명 태울 수 있잖아. 500억은 이제 모든 부분이 완성. 물론 그게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걸 거쳐본 사람은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아직 거쳐보지 않은 사람은 100억이면 다 300억이면 충분 이렇게 다시 생각하실 텐데, 이게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1000억이면 아주 고급 승용차, 훨씬 더 쾌적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는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가고 뭐 번개처럼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편안하게 더 간다. 첫 자동차가 500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분들 중에는 이제 100억이나 300억 요 정도 되신 분들도 있고, 내지는 100억 내외 되신 분들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0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살짝만 하고 넘어간다면, 100억은 정말 큰 돈이에요. 현찰로 100억 뭐 만져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현찰로 100억 통장에 딱 있는 사람도 아주 드물죠. 내지는 순자산으로 100억도 드물어요. 근데 100억이라고 하면 일단 큰 돈이 맞지만 100억에서 완전한 안정감을 느끼긴 좀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강남에서 따져보면 뻔한데요, 뭐 10억짜리 집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보통 뭐 30억짜리 집에선 산단 말이에요. 그럼 70억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아니면 뭐에 투자했어요. 한 달에 몇천 나오겠죠. 근데 100억 있는 사람의 생활비가 한 달에 1000몇백만 원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지는 모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안정감을 못 느낍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되면 골프 회원권도 있을 수 있고 호텔 회원권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뭐 차가 몇 대일 수도 있고 뭐 이러저런 뭔가 소득이 나오지 않는 걸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투자를 했는데 잘못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이 완성이라는 느낌은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못 느껴요. 지방에선 집값이 서울보다는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돈의 비율이 더 높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방의 건물의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100억 정도면 300억 있으면 또 30억짜리 집에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정도 집에 살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보기도 했고. 근데 이제 보편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정말 돈이 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게 정말 선택의 자유잖아요. 저게 좋아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난 이게 좋아하는 거. 진짜 비싼 집에 살 때도 있고 아니면 싼 집에 살 때도 있고. 근데 300억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6, 70억이나 100억 내외 집에서 살면 200억 정도로 뭔가 투자를 해놨다. 그럼 200억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4천, 5천 뭐 내외란 말이에요. 그러면 4천, 5천 내외로 이게 어느 정도 본전이거나 막 그럴 거예요. 세금 내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내가 버는 소득은 별개로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뭔가 넉넉한 느낌이 또 들진 않아요. 많긴 많지. 자산가는 맞지. 그리고 주위에서도 뭐 넘사벽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완전 넉넉한데 이런 생각 갖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500억 정도 되면 그 시작선, 넉넉한데 은퇴해도 되는데 이 단계가 이제 500억 정도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해드리는 30억 정도 있어야 강남에 빌딩 사는 시작선이 된다 했고, 그 정도 되려면 뭐 월 1억 정도는 벌어야 된다. 뭐 세전이든 세우든 아니면 그 정도를 모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 소득이 요 정도 돼야 나온죠. 은퇴라는 게 내가 매달 쓰는 돈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나올 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넉넉한 거는 내가 버는 소득만큼 자산 소득에서 나올 때 편안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1억 정도를 내가 버는데 여기서 한 1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뭐 그거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1억 중에 한 달에 4천 쓰고 뭐 6천 모은다, 5천 쓰고 5천 모은다. 그 정도가 내가 그만둬도 된다. 뭐 안정감 플러스 여유로움까지 느끼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내가 있다. 약간 그런 개념이 그럼 사람의 노동력은 돈으로 대체되잖아요. 경제 활동에 있어서 영향력이나 이런 건 별개겠지만요. 의사의 500억 강남 빌딩 로드맵.
얘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높은 소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사라고 말하면 사람마다 그 개념을 다르게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의사의 소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봉직의로 페이닥터로 일할 때와 개원의로 일할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페이닥터로 있으신 분들 중에도 개원의 못지않게 버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금액으로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금액이나 이런 걸 다 써놓은 거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오늘 올렸습니다. 오늘이 10월 25일인데 오늘 그 글을 업로드했으니까요. 그런 아주 디테일한 걸 보고 싶으신 분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제가 쓴 글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 높은 금액을 얘기한다고 치면 개원의가 일반적인 페이로 일하시는 분들보다 더 높은 건 맞아요. 제가 소득이 높은 경우를 보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환자 중심이에요. 환자 중심의 실력과 기술이나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최상위권이 되더라고요. 뭔가를 더 나아지거나 아픈 걸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확실히 낫는 것, 빠르고 싸게 이런 것들이 엮여 있죠. 이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만 확실히 해도 돼요. 쉽게 말하면 효과가 엄청 빠르다. 내지는 뭐 수술해야 되는 수술 시간이 빠르다. 그리고 아니면 뭐 아주 싸다. 효과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미용이라고 치면 정말 내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온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든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은 개수의 요소가 됐던 간에 그걸 갖추고 있으면 이거는 상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세 개 말고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다 아시겠지만 마케팅이에요. 지금의 병원은 뭐 마케팅을 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기도 하고 악순환이기도 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원하지 않으면 실력이 녹슬 수 있겠죠. 마케팅을 잘해서 내가 실력이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은데 엄청 하루에 막 수백 명씩 와요. 그럼 실력이 안 좋아지기 힘들겠죠. 예를 들어 체력적인 힘듦은 있겠지만 이거는 병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선순환이 되겠죠. 마케팅이 되면서 앞서 말한 세 가지 중 뭐 하나나 그 이상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 단계가 되면 과에 상관없이 최상위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소득이 높은 과들이 있어요. 몇 개. 그거는 뭐 제가 또 여기서 얘기하기엔 좀 그러네요. 뭐 하여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과도 그렇다고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케팅도 본인이 잘하는 분도 있고 확실한 업체를 끼고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이게 요 업체 선별하는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글에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서요. 네. 우리나라 최고 실력은 아니라도 상당히 환자들이 만족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환자 중심의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최상위권에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만나본 몇백 명이 넘는 분들이 그런 요건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그런 병원을 가서 제가 치료도 받아보고 저희들 직접 가봤어요. 저도 상담하다가 문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럼 전 가봐야겠네요 하고 직접 몇 번을 가봤어요. 한 병원이 아니라 몇 군데의 병원을 가봤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느낄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가보고 싶을 거잖아요. 네. 근데 갔더니 실력도 좋아. 그럼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어떤 부분이 강점이에 딱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딱 느꼈어요. 그럼 난 가보고 싶어요. 그럼 가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제가 뭐 몇십 년이 됐고 이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터치하는 내용으로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저도 가고 싶죠. 그런 실력을 갖춰야지만 되는 거지. 외부에서 보기에는 의사면 돈 다 많이 벌어 요즘에 막 시끌시끌 하기도 하고 사실 이 얘기를 한참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괜히 막 시끄러운 거에 일조할까 봐 제가 안 했었는데 다 그렇게 되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성에서 반도체로 돈 많이 벌어? 반도체 하면 돈 다 많이 버나요? 내 주위에 누가 어떤 업종에서 돈 잘 버는데 나도 그거 해볼까? 정말 이상한 얘기죠. 그 업종이 모두 다 돈 잘 버는 업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업종에도 1등이 있고 꼴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병원이나 의사 이 영역에도 아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이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얘기를 해드려서 그분들이 내가 어떤 요소를 더 갖추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의사의 500억 강남빌딩 로드맵 안에서요. 첫 번째 요소는 많은 소득이에요. 많은 소득을 하려면 그만한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또 가끔 있어요. 어떤 분야나 다 똑같은데 난 이거 정말 잘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줘. 저 사람은 그렇게 막 환자 정말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내 주파수가 틀린 거예요. 마케팅이라고 해서 마케팅 업체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내가 하는 일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해주고 내가 그걸 정말 잘하는 거를 입증해주는 게 그게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이니까요.
네, 높은 소득을 하는 거는 의사 이쪽 분야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개원하는 곳들도 워낙에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마케팅 부분이 약해서 원래 실력이 좋았더라도 좀 밀려나기 마련이고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서 최상위권이 돼야 500억 강남 빌딩 로드맵에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주춧돌을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 소득이 높다는 게 얼마 정도인 거예요? 소득은 내가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세후 월 1억 정도면 의사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세후 월 1억은 어떤 분야에서도 엄청 높지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500억 강남 빌딩을 하려면 의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세후 월 1억 정도 돼야 이 500억 정도까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1억 버는데 1억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게 두 번째 네.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많은 돈을 벌면 부자처럼 살 수 있어요. 네. 부자처럼 사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 다릅니다. 부자처럼 살면 부자가 되진 못하죠. 역설적이게도. 부자는 부자처럼 살 수 있지만 처음부터 부자처럼 살면 부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소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쓰는 걸 많이 해버리면 절대 부자는 못 됩니다. 순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일이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차를 타고 톨게이트 가서 경부를 타야죠. 근데 걸어서 경부를 먼저 가요. 그래서 경부선을 걸어가요. 이게 되겠냐고요. 부산에 도착해서 차를 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한 장할 노릇이죠.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필요한 요건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느냐. 요리도 똑같잖아요.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데코레이션 먼저 하고 나서 요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첫 번째가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두 번째가 소비의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소비의 길로 빠져버리면요 정말 부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소비라는 게 세후 월 1억 정도 벌면 정말 수백억 이상의 자산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최고 수준으로 쓸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싶어하는 뭐 비행기를 사거나 이건 안 되겠지만 소비하는 거에선 다 됩니다. 백화점 가서 뭐 사는 건 뭐 다 됩니다. 여행 제일 좋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차 다 탈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매달 그걸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부자 체험은 뭐 정말 최고로 할 수 있습니다. 월세 뭐 1,000에서 3,000 주면 거의 최고의 집 살 수 있습니다. 월세 한 2,000 낸다고 칠게요. 한 달에 뭐 생활비 먹고 쓰는 거로 한 500, 1,000 쓴다고 쳐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3,000 나가요. 근데 쇼핑 한 달에 한 2,000 해요. 5,000 써요. 여행 한 2,000 써요. 그래도 남아요. 내 모든 생활을 최고의 수준으로 맞추는데 불과 2년이 안 걸립니다. 쓰고 그 다음부터 모으면 되지 않아요? 그럼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방학 시작했을 때 놀고 나서 숙제하려면 숙제가 됩니까? 부실해지거나 뭐 못하는 게 있죠. 소비의 방식을 어떻게 길들이는지가 아주 중요한데 그때 쓰기 시작하면 돈을 모으기 힘듭니다. 어떨 때 현타가 오냐면 쓸 때는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가 없고 최고의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강남의 건물 지금 근생 시작선이 100억인데 100억짜리는 살 때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부자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안 쓰면 내가 뭔가 허전해. 내 주위에서 내가 주기적으로 자랑했는데 자랑을 이번 달엔 못하고 있어. 만나면 사람들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네, 소비의 길로 빠지면. 그럴 바에는 이거보다 반을 벌면서 아끼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벌기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것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소비를 해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은 처음에 큰 소비를 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많이 벌어도. 하면 뭐 큰일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돈이 많아도 건물 살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해요. 물론 이 강도 차이는 있습니다. 이건 막 100억이고 이건 뭐 차 사봐야 뭐 1, 2억, 2, 3억 되니까요. 안 쓰는 쪽으로 일단 해야 돼요. 물론 어떤 부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한두 번 정도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쭉 이어진다? 싱글인데 뭐 1,000만 원 이상 나온다? 뭐 이거는 이미 들어섰다고 봐야죠. 안 쓰고 돈을 모으는 게 이 두 번째. 이게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뭔가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억 제가 말할 때도 이런 생각을 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걸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안 쓰고 모으려면 부모님이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도 중요하고 주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이죠. 내가 자산가가 돼야겠다라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 굳건한지 쓰고 즐거움 이거를 내가 더 크게 느끼는지 뭐 호남선 타는데 어떻게 부산을 도착합니까? 이미 다른 길을 탄 거예요. 도착이 안 됩니다. 의사가 500억 강남 빌딩을 소유하게 되려면 그 정도 자산을 가지려면 버는 거 그리고 안 해야 될 거 이거 반드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뭔가를 해서 저질러 놓거나 아니면 뭐 목표를 잡고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건물 살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건물을 한번 보는 것도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요? 주위에 그런 건물을 산 사람이 있으면 아주 좋은 여건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어떤 건물을 보는 것, 목표로 삼는 것 아주 좋죠.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그 이후 단계도 제가 차차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오늘은 이 두 단계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에 제가 의사의 강남 빌딩 500억 로드맵에 올려놨으니까요. 그거는 보시고 제가 3번, 4번에 대해서도 또 이후 영상에서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소비 절제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건물을 갖는다는 거는 앞에서 정확한 길을 들어선 것과 엉뚱한 길에 빠지지 않는 것의 결정체라고 보는 게 맞거든. 물려받고 이런 거 그런 얘기 말고 본인이 벌어서 하는 분들 중에는 인내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아줘야 우리가 건물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도 제가 다 얘기해 드릴 건데요. 세 번째는 그걸 확장시키는 거 더 어렵죠. 네, 하나를 했다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 한 것만큼 어려운 게 두 번째. 사실 두 번째가 더 어렵죠. 유지, 상승시키는 게. 그리고 이걸 확장시키는 것도 그것만큼 어렵습니다. 의사인 분들이 겪는 경제적인 인생 전반에 대해서 제가 다 얘기해 드릴 건데요. 그래도 담겨 있고 이게 사람마다 막 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누군가가 걸어간 길을 그냥 똑같이 걷는 것 뿐이에요. 근데 먼저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즐거움을 먼저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내가 추구해서 나아갈 거냐 그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소장님도 뭔가 사고 싶거나 소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텐데요. 뭘 생각하면서 참으세요? 나는 소비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뭔가를 샀을 때 그거를 막 애지중지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소비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소비라기보다는 좀 그냥 완벽한 소비라고 생각하진 않아. 내가 이거 편하게 쓰려고 샀는데 이걸 아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이런다면 좀 물론 물건에 대한 애착이 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뭔가를 사면 아낍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를 좌지우지하냐 안 하냐 이거죠. 저는 그거를 그냥 편하게 정말 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음이 편한 소비를 하고 싶거든. 자꾸 하다 보면 안 불편해요. 편해져요. 저는 그거는 지향하고 이걸 사도 그냥 뭐 그럴 수 있어. 그럼 사는 거에 대한 즐거움은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 싶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상황까지 가면서 그 즐거움을 혼자 다 느낍니다. 지나가다 꼭 거길 들려서 가서 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점이 됐으면 살 때는 막 그런 즐거움은 없지만 이때 그런 것들 느끼죠. 이 정도 됐을 때 사야겠다.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 기념으로 해야겠다라는 게 있으니까. 요거는 내가 돈 얼마 있는데 사야지. 얼마 버니까 사야지. 사는 거가 내가 얼마가 있냐 얼마를 벌었냐란 말이지. 근데 나는 내가 뭔가를 달성했냐 안 했냐로 따진단 말이지. 예를 들면 1억을 달성했을 때 뭐 해야지? 그럼 그 다음엔 1억 달성이 아니라 유지잖아. 유지할 때는 뭘 기념한다는 게 잘못된 거잖아. 그 다음 목표가 뭐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그럼 그 목표를 해놓고 내가 어떤 사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게 됐을 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 비율에 맞게 넘치지 않게 그건 의미가 있죠. 정말 큰 부자가 되면 어떤 물건을 사는 거에 있어서 스토리,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과 말 나눌 거가 되는 그런 것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저게 역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림도 그렇고 아니면 뭐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걸 원하잖아요. 내가 사는 물건에 내 스토리를 넣는다면 얼마나 또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목표 달성했을 때 저거 했어. 네, 스스로 스토리를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무턱대고 물건만 모으는 수집가가 된다? 그건 사실 저는 성장에 별 도움도 되지 않고 자산 증식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500억 강남 빌딩 로드맵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오늘 얘기해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를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